레저 스포츠 안전사고란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스포츠는 건강의 유지, 증진,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유익한 활동인 반면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성이 많은 익스트림 등의 신종 레저 스포츠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아무리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전락되기 쉬우므로 안전사고 예방은 특히 중요합니다. 레저 스포츠 관련 법령의 이해.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은 사용 승인 기준 10년 이후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완료하여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궤도운송법.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임시검사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체 안전관리는 매일 운행 전 시험 운영 및 점검하는 일상점검과 3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제외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한국기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기관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의 검사는 설치가 끝난 후 실시하는 완성검사, 2년 이하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스스로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에서의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원 시설에 해당하는 레저 스포츠 시설은 설치 안전 기준 및 관리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특성에 따라 초기 점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및 정밀 점검의 형태로 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사용 제한, 보수 등의 응급 조치뿐 아니라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항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의 범위는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집 라인, 서바이벌 등 모험형, 체험형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종목별로는 공통시설과 산악자전거 필수시설,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모험 체험시설에는 안전시설이 필수입니다. 총포, 도검, 화역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 등과 같은 도구들의 제조, 판매, 임대, 운반, 소지, 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의 총포는 금속 또는 그 외의 소재들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총포와 모양이 아주 비슷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금속 또는 그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되는 탄환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이거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운동에너지가 0.02kg를 초과하거나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순간 폭발음이 90dB를 초과하거나 소리, 불꽃 등 가연성 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레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적 의무 점검 기준은 없으며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폐기물, 폐유, 폐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와 수문 또는 그 밖의 공유 수면의 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개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 행위,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금지 행위가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는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이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용 시설의 구조와 시설 기준은 행자부와 국토교통부의 부령에 의하며 이용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특별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노후된 번지 코드 줄이 끊어져 추락한 사고 사례입니다. 지방 소도시 휴양시설 내 번지 점프장에 방문한 학원 강사 A씨는 친구와 1회 점프 후 2회 점프 중 안전장구인 하네스와 연결된 안전줄이 끊어져 3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및 손상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또한 바닥에 설치된 공기안전 매트는 공기가 불충분하게 주입되어 추락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장비 미교체와 안전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범 낙하 중 줄이 끊어져 추락한 사고입니다. 대학 축제에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임시로 설치한 높이 35m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린 안모 씨는 발목을 묶은 고무 로프를 고정해주는 줄이 끊겨 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장비 사전 확인과 점검이 부실했고 체중에 맞는 번지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람에 뒤로 밀린 탑승객 추돌 사고입니다. 하강 도중 도착 지점 10m 앞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연이어 출발한 사람들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한 탑승객의 도착과 장비 탈착을 잘 확인하고 그 다음 탑승객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유관과 병행하여 도착 확인을 위한 통신수단과 장비 운용이 필요합니다. 추락 및 전복 사고입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ATV 한 대가 7m 아래 강변으로 추락해서 운전자 김 씨, 장 씨가 크게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간이해수욕장에서 전복 사고로 운전자 윤 씨가 차량 아래에 깔려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경우 급경사나 급회전, 장애물 등 주행 코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했었으며 레저용의 경우 자동차처럼 회전을 할 때 두 개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차동장치 미장착으로 전복 위험을 높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ATV를 타던 A씨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하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얼굴 왼쪽을 크게 다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륜 제동장치의 일부가 절단 공구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추정, 끊어진 부위에 먼지가 쌓인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이전부터 단선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동장치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전국체육대회 MTB 경기 개최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휴양림 인근 군유림 일대에 MTB 경기장을 조성하였는데요. 기존 등산로 코스를 이용해 조성된 이곳은 선수들의 연습주로인 엘리트 코스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가 개설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스 내에 설치된 전망대는 일부 난간이 떨어진 채 방치돼 흉물로 전락되고 있고 관람객이 가파른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 파열로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CC로부터 임대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대여 및 강습 등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종종 인라인을 즐기던 A씨는 자녀와 방문하여 타던 중 자녀가 넘어진 것을 보고 급하게 자녀에게 다가가다 시멘트 바닥이 파열된 것을 미처 발견 못하고 진행 중 넘어져 좌측 무릎 인대 부분이 파열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자인 B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는 곳에서는 주의해서 타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세 번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부상이 커진 사고입니다. 대형 실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B씨는 매일 어린이들을 상대로 강습반을 운영하며 자유시간에는 자유롭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곳의 이용수칙은 입구와 매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보호구 착용 필수였습니다. 헬멧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1,000원의 대여료가 드는 헬멧 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고 안전요원도 이를 제지하지 않던 중 넘어져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총알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학교 현장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찾게 된 이용객은 시설을 이용하기에 앞서 시설업체 소속 교관으로부터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주된 내용은 부상의 염려가 있으니 가까이 대고 사람에게 직접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점, 게임 중에는 안전모와 안전고글을 벗지 말 것, 넓은 게임장 내에 80명을 관리함에 있어 단 2명의 안전요원 배치는 미흡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인지 성인인지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의 공식 활동의 경우 지도교사는 인솔하는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현장 학습 활동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필드의 장애물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야산의 일부 구역 내 야외에 설치된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게임을 즐기던 A는 팀별로 나눈 게임에서 매복을 하기 위해 외진 지역으로 몰래 숨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의 인기척만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동하다가 지형의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적절한 안전 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의사항 전달도 없었습니다. 게임장 시설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은 시설물 운영자에게 항시 부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참가자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레저 스포츠 시설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 규정 미비로 관리감독 소홀을 낳을 수 있으며 건축법상 공작물 간주로 인해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 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무허가 업소 운영을 방지하고 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화된 업체 운영을 정착화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내 유경험자를 고용 배치합니다. 운영 요원은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복장 및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 인원 배치는 의무화합니다. 특히 출발 및 도착 지점에는 2명 이상의 운영 요원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전문 지정 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관련 장비의 특성과 이용법을 숙지하고 공중하강체험협회 설립 및 안전요원 자격 제도 등을 설립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제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배포합니다.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고 점검합니다. 안전교육은 정례화해서 연 1회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합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상시 긴급 응급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관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준수합니다. 먼저 안전 시공을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설계 도면상에 맞게 시공하고 구조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 장비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 점검은 정례화합니다. 안전 정기 검사와 수시 안전 검사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을 비치하고 관리합니다. 안전 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여부를 관리합니다. 안전 점검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전 관리는 레저 스포츠 시설 유지 관리 전체 중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관리 감독 기관 및 레저 스포츠 종사자는 시설의 안전과 유지 관리 계획에 의해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를 하는 목적은 시설의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상태와 노후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안전 점검 유형은 먼저 초기 조사,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 정밀 점검으로 나뉘는데요. 초기에 안전 점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레저 스포츠 시설 환경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는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연례 점검으로 나누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밀 점검 단계에서는 레저 스포츠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부식, 노후, 변형, 마모 등 시설의 파손 수리와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의 유지, 보수 계획은 제조 또는 설치자의 권고 사항에 따르며 각각의 시설 내의 기구에 대한 전체 점검의 빈도는 시설물의 타입, 이용자의 사용량, 현지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관리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이 아닌 교육 훈련을 받은 직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책임 기술자를 포함한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물리적 위험 요인의 간과 등에 의해 중대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 해당 지역 조건 및 시설에 맞는 특별 조건들을 참조, 설치자가 제공한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성능 확보에 관한 점검, 수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인지 생각해서 실시합니다. 물리적 위해 요인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의 이력을 기록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법 또는 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살피고 사고 사례나 민원 정보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변형, 부품 소실 등을 확인했을 때는 이용 상황, 교환 주기 등을 고려해 사용 중지, 보수, 부품 교환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저 스포츠 시설의 점검 시점 및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안전관리 양식을 만들어 3년 동안 기록 보관해 둡니다. 확실한 안전점검과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판단 기준에 표준화된 점검 항목이 필요합니다. 시설의 특성, 재료, 사양 등 기초적인 정보는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레저 스포츠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구가 있으므로 과거의 사례 등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합니다. 시설의 마모, 파손 등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 시공자가 제시하는 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점검 빈도를 설정합니다. 레저 스포츠 기구의 재료는 사용기간 내에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 중지, 보강이 필요할 때는 정확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합니다. 볼트 및 마감 캡, 와이어 등 소모성 부재는 교환 주기나 실제의 이용 상황 등에 근거해 교환 수리합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을 때는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관리 중점사항 4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관리자는 관련법을 집행하거나 주요 시설물에 관해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큽니다. 담당 공무원은 레저 스포츠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관련법의 내용도 숙지하고 적절한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레저 스포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레저 스포츠 시설은 기계,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접목된 복합적 관리 대상입니다. 이용자의 태도, 사용 장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레저 스포츠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레저 스포츠 시설물 안전관리 원칙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된 곳은 신속히 제거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고 강한 힘을 전달하는 장치, 시설 부품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교체합니다. 부식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복구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경미한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재원 및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리합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 안전에 사용되는 검측 장비입니다. 와이어, 철근, 강건 등의 치수를 측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분점함, 전동기 등 열이 발생하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 적외선 감지기, 지형물 및 지형도를 검색하는 휴대용 GPS,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가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 종목별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장 내 안전장비는 번지코드, 하네스, 연결고리,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현재 번지점프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 및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사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에 의거 공작물 신고사항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대부분의 시설 준공 연도가 10년 이상이 되어 설비 노화에 의한 잠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명확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점검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네스와 번지 코드는 품질 보증과 사용 후 폐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되는 상황이며 대부분 고가이므로 비용의 증가가 잠재 위험 요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 보증과 폐기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며 번지점프장 전반에 걸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점프대 상부 개폐 스위치 방수 조치 미흡 및 밀폐형 고무 경화, 구동 모터 노후로 내구성 저하 및 오작동 위험, 분전함 누전 차단기 고장 및 절연 불량, 번지 코드 손상된 상태로 사용되므로 교체 필요, 와이어 로프 손상, 볼트 체결 생략으로 구조물 변경 위험, 차단기 설치 불량으로 이상 발열로 화재 위험 증가, 몸무게에 따라 사용하는 코드 미분리로 안전사고 위험, 타워의 주요 구조물인 타워 몸체에 볼트가 미체결되거나 부식이 진행되어 힘의 불균형으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타워에 설치된 전동기는 빈번한 기동 및 정지가 많으며 직사광과 먼지에 노출되어 있어 전동기의 수명 단축으로 오동작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번지점프 시 점퍼의 몸에 연결되는 번지 코드가 불량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폐기에 대한 관련 문서 관리도 부실한 실정, 고무줄이 두세 가닥으로 끊어지거나 6개월이 경과된 코드는 즉시 폐기, 번지점프 운영자가 작업 중 실수나 돌발적인 상황에서 추락을 방지하고자 안전대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추락 방지용 안전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강시설입니다. 하강시설 안전장비는 헬멧, 하네스 보조 안전선,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헬멧은 만일의 상황에서 머리를 보호하므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내구 연한이 있으므로 변형 및 손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네스는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증받은 장비라 해도 용도와 기능에 맞는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네스 보조 안전선은 주 안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비로 중요합니다. 안전고리는 출발지에서 가이드 요원 및 탑승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강시설 내 안전관리는 4가지를 체크합니다. 첫째로 와이어 상태의 안전과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와이어는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에 단말 가공 장비에 쓴 녹이 와이어로 인해 녹이 흘러내려 묻어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사항 표시 및 탑승 전 안전교육과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합니다. 각 코스 초입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이용자는 탑승 전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용자의 몸에 착용하는 장비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잘 알아듣고 운영요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요원 간 의사소통 장비를 구비하고 운영 매뉴얼을 확보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탑승자의 출발,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련 자격증 및 매뉴얼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ATV입니다. 4개의 바퀴를 이용하여 산악, 돌길 등 주행이 매우 힘든 곳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사륜차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ATV는 일상 점검이 중요합니다. ATV 각부 명칭은 그림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카트입니다. 소형 경주용 차를 이용한 카트는 엔진, 연료 탱크, 체인 등 기본적인 구동장치로 만들어집니다. 운전면허는 필요 없고 조향장치와 페달만으로 운전이 가능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다음은 카트 안전수칙입니다. 보호장비는 헬멧, 목보호대, 장갑이 있습니다. 카트 구조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로프와 다양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높은 곳을 오르는 로프 등반이 있고 로프 사용 없이 바위와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이 있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반 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바른 로프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로프는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로프의 외피가 오염되거나 벗겨지고 소선이 절단된 것은 폐기합니다. 직사광, 화학약품, 산성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매월 사용하는 로프는 2년, 거의 매일 사용하는 로프는 1년 이내 교체합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로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BMX입니다.
다음은 BMX의 각부 명칭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MTB입니다. MTB는 자전거 점검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점검표를 통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바퀴가 일렬로 부착되어 있어 넘어져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택할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먼저 발과 부츠의 밀착감이 좋고 안정적인지, 견고한 소재인지, 바퀴의 베어링이 튼튼한지를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보호장비는 헬멧, 보호대, 장갑이 있고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구조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위험 상황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구조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보호장비는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헬멧, 장갑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트보드 위험 상황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은 보호장비와 사용 전 총기 점검 등이 중요합니다. 각 보호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기 및 보호장비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안전관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조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관리 주체 입회 아래 레저 스포츠 시설 전문가가 시설 대상지에 대해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살피는 조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결함은 물론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미리 조사하여 시설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점 유지 관리 항목을 파악해둡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의 환경 및 위해 요인을 조사해서 안전관리와 관리를 위한 기초 토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일상점검은 수시로 진행합니다. 관리 주체가 유관 또는 직접 시설, 장비를 사용해보고 시설의 변형이나 유무를 조사하는 일상적인 점검으로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 매일 실시합니다. 변형 및 이상을 발견했을 시에는 시설 및 장비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 중지를 조치하고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유관 또는 시설 및 장비 접촉으로 실시되어 관리 주체의 경험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 개인차가 예상되는 조사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 시공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시설에 맞는 점검 양식을 작성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한 시설 및 장비 손상을 긴급히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점검 범위는 손상의 정도, 긴급한 사용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 보강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합니다.
측정과 시험이 필요할 경우 안전검사기관 또는 시공회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용 제한 및 금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할 시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점검 서식은 정기점검 서식에 준해 작성하되 점검의 범위와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합니다. 정기점검은 레저 스포츠 시설과 장비 상태, 재료 연결 상태 및 소모성 부재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다음 정기점검까지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변형, 파손 등 이상 발견 시에는 사용 중지를 조치하고 전문가의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 주체는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결함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요주의, 요수리, 이용 금지로 해당 상태를 평가, 기록합니다. 연례 점검은 정기 검사와 달리 안전기준상의 물리적 안전 외에 이용자의 건강한 발달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1년 동안 기록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정확하게 관리, 개선되었는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재검토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실시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처리합니다. 발견된 물리적 결함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 조치합니다.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 중지가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 중지 조치를 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개선 조치를 실시합니다. 일정 기간 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견된 위험 요인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합니다. 표준 사용 기간을 넘은 기구도 개선 조치해야 합니다. 부식 및 노후된 가구는 상태, 설계 기관, 과거의 유지관리 이력을 근거로 갱신 등 구체적인 대응을 조기에 검토합니다. 부식 및 노후된 가구는 상태, 설치 기관, 과거의 유지관리 이력을 근거로 갱신 등 구체적인 대응을 조기에 검토합니다. 기구의 교체 및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안전점검의 빈도를 높게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표준 사용 기간이 없는 기존 기구는 공종의 기구 등을 참고해 개선 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기록서 작성은 이후의 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점검 대상, 부위, 방법 등 구체적 내용 및 점검자 등을 현지에서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관리 주체와 점검자와의 협력 체계 및 긴급 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레저 스포츠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안. 민사 책임이란 민법상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사 책임 유형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민사 책임은 대인사고, 스포츠 시설 제공자, 스포츠 행사 주최자의 민사 책임 및 교육을 위한 강사 지도자의 민사 책임 등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유형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계약 관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보조자의 고의의 과실과 종사자가 이용자에 대하여 저지른 고의나 과실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관련 판례로서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서바이벌 게임 중 다른 사람이 쏜 총알에 몸을 맞자 손을 들지 않고 안전모를 벗은 상태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던 중 서바이벌 총알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80명의 학생에 2명의 운영요원만 배치한 과실이 있고 이용자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서는 야간에 공원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자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 후 보행자가 인라인 스케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80%의 과실을, 보행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므로 원고도 주의하여야 했다는 판단에 20%로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등이며 형사책임을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과 행위자의 책임 등이 요건을 이룹니다. 스포츠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내용에는 시설의 사업자가 필요한 원칙에 따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 레저 산업 전무인 K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와이어 등 공중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용객 A씨가 지주대로 올라가는 2.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중 스포츠를 이용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해 지주대에 올라야 하는데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추락하지 않게 하거나 추락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신체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당사자의 주의력만 가지고 단순히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는 스포츠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비활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험이나 공제를 통하여 스포츠 안전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생겨난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스포츠 사고와 보험의 유형에는 상해보험, 대상책임보험, 용품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상해보험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인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해후유장애보험, 의사의 필요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상해의료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스포츠를 즐기는 자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시설업자의 책임 사유로 신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고 시설업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에는 사람에게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개인 배상과 물건에 생겨난 사고로 시설업자가 배상하는 대물 배상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품보험은 시설물에서 증권상에 기재된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자신의 용품에 손해가 생긴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개개의 용품을 각각으로 하여 별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체결하는 집합보험으로 운용하며 파손과 같은 손해뿐만 아니라 분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며 이때 분실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지신 분은 장비가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과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심정지휘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을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면 10분, 짧으면 5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누르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 준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5분 정도라고 한다면 분당 120번이라고 한다면 5분 정도라면 600번 정도를 본인이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또 일반인들이 600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눌러야지만 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왜? 5분 뒤에는 119 구급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인계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가슴 압박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쇄골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119 신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외에서 없다면 가슴 압박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다중시설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한다면 요즘에 다중시설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쇼크를 전기를 충격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신고 및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앞에 계신 선생님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누르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3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을 깍지를 끼고 쭉 뻗었을 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손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뒤로 충분히 젖혀서 손꿈치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환자와 나와 사이는 바짝 붙으시면 됩니다. 지금 N이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팔이 간다고 가정하면 바짝 붙은 상태에서
내 무릎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내가 안정된 자세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 직하방으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황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장 충격기가 들어옵니다. 충격기 갖고 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심장 충격기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할 줄 모르신다면 이분한테 가슴 압박을 눌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십시오, 선생님. 자, 저랑 하나, 둘, 셋에 가슴 압박 좀 교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때 가지고 온 심장 충격기는 가장 잘 보이는 머리맡에 두신 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켭니다. 환자의 앞가슴이 드러나게 옷을 벗겨주십시오. 패드 상자에서 패드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붙여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붙여야 합니다. 패드 상자 피부에 밀착시켜서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좀 해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때에 전기 충격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모아질 동안은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세요.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눌러야 합니다. 누르라고 얘기가 나오면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이 간 다음에 흉부 압박을 기계의 소리에 맞춰서 계속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열, 스물, 서른. 인공호흡 2회. 이 기계는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나면 호흡을 2번 불어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페이스쉴드나 포켓마스크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호흡 불어 넣는 것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오니 체스트 컴프레이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